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권자의 지지율과는 별도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입장이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난처해졌습니다. 클린턴 재단이 트럼프 후보의 표현처럼 클린턴 헤지 펀드라는 지적이 자주 들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이민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하고 새로운 그의 선거 참모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아직도 백인만이 주차할 수 있다는 룰이 존재합니다. 미국인의 4분의 3은 성전환자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동성애자 영화인들이 만든 코리아타운 드라마 스팟라이트이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늘의 미국 후원업체인 위스파도 나옵니다. 2, 4분기 미국 경기 성장은 예상보다는 나빴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 3, 4분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제약회사가 탐욕으로 약값만 올리는 행태에 대한 글이 LA타임스 비즈니스면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주요 보도상을 받은 칼럼니스트입니다. 강아지가 늑대에서 인간의 친구가 되게 된 미스테리어스한 역사를 타임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 관한 보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근엄해야 된다, 점잖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앞에 헤드라인을 두 가지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더듬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더듬었습니다. 이 더듬은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더듬고 나서는, 어제도 좀 더듬었는데 하면서 그것에 신경을 쓰여서 더 더듬었고, 이제 두 번째 더듬을 때는요. 첫 번째는 왜 더듬었는가 하면은, 오늘 헤드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그 헤드라인, 다섯 번째에 한인 동성애자 영화인들이 만든 동성애자 영화인이 만든 코리아타운 드라마 스팟라이트이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늘의 미국의 후원업체인 위스파가 나옵니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헤드라인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스파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면서 시나리오 작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화 배우요. 그리고 감독이 배우 주인공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제 두 사람이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러 내용을 얘기하면서 위스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또 스파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위스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아직 영화도 안 보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헤드라인 첫 번째부터 제가 좀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On the Road라는 미국의 1957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6년 전에 써졌지만 너무나 그 당시로도 상당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발표도 안 되고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함께 전해드리겠고, 오늘도 역시 공통적인 세계적인 뉴스인 미국 선거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굉장히 인종 편견자이고 여성 혐오자이며 거짓말장이고 미국의 유권자들을 편견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괴상한 캠페인을 한다고 한없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어제 제가 이민을 강조할 줄 알았더니 이민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때리기를 먼저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클린턴 재단이 힐러리 클린턴 가족의 헤지 펀드와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벽은 세울 것이다,
그 벽을 세우는 그 비용은 멕시코가 낼 것이다. 또 다른 이제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을 추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말을 했지만, 그래서 완전하게 그 셋업되지 않은 이제 그 셋업된 이민에 관한 연설을 곧 한다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지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는 그 NPR 방송까지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과 이 클린턴 재단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이게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는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을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봐라, 나는 이렇게 허구한 날 그 유권자들과 만나서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뒤에 꽁꽁 숨어서 모습이 보이느냐, 돈만 거들어 다니지 하는 이런 것들을 NPR 방송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350번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NPR 방송이 분석을 해봤더니 텔레비전 인터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국적인 텔레비전 80번, 로컬 텔레비전 101번, 라디오 인터뷰 전국적인 것이 109번, 로컬 인터뷰가 18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 인터뷰라는 것은 주로 히스패닉계나 라티노 그 커뮤니티, 로컬이 더 많습니다. 이 전국적인 인터뷰보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고 하는 것이고, 신문은 굉장히 싫어해요. 신문과의 인터뷰는 불과 열 몇 번, 20몇 번 그럴 정도고, 디지털 언론과의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어떤 때는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이제는 그런 것 없어졌어요. 당신 그 자격이 없어. 게을러가지고, 보도를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동네 그야말로 저작거리에서 하는 것 같은 말들을 대통령 후보를 취재하는, 리포터 내지는 저널리스트들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에서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1년 넘게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NPR 방송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굉장히 두둔한다고 할까요? 그런 언론도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론 매체 슬레이트의 오늘 마크 조셉 스턴 칼럼니스트가 클린턴 재단은 스캔들이 아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다.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낸 성공한 그런 재단, 성공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통신이나 여러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사람을 만나고 했었던 거 다 뒤에 보니까 만난 민간인의 반 이상은 클린턴 재단에 돈을 엄청나게 기부를 했고, 그 가운데는 범죄자도 있고 다른 나라 미국에서 이권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실제로 그래서 그 이권을 가져간 우크라이나에 누구도 있고, 세계가 다 아는 정말로 범죄자도 있고 등등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그러나 클린턴 재단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에이즈를 중심으로 썼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에이즈를 퇴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이제 이것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면서 메이크업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재단에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에이즈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약값도 싸게 하고 그곳에 약도 많이 줬고, 병원과의 여러 가지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런 죄 없이 에이즈에 감염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부시 대통령과도 힘을 합쳤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클린턴 재단에서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니냐. 부자에게서 기부받아서 뭐 설령 인권 기록에 관해서 나쁜 국가에서 돈을 받았던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그 나쁜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이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돈을 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돈을 모으냐. 이 슬레이트의 칼럼니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또 이제 그 방글라데시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그런 노벨상을 받은요 사람이요 마이크로 그 뱅크 시스템 만들어서 그런 사람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뭐 돈 내고 만나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노벨상 수상자고 방글라데시가 그에 대해서 그 조사하는 것은요 그 무하마드 그 유너스 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방글라데시가 이 사람이 또 다른 그 정치적인 당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그야말로 싹을 잘라 버리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언론이 특히 이제 그 신문의 경우 사설을 통해서 클린턴 재단의 문을 닫던가 클린턴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어제 빌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첼시까지도 관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가 에이즈 이런 것을 퇴치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슬레이트의 칼럼니스트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죠. 많은 미국의 자선단체들이 돈이 더럽다 깨끗하다를 가리고 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그냥 돈으로 받을 뿐이에요. 그 돈으로 뭐 어떻게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그 한국의 속담이 미국에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면 돈을 나쁘게 벌고 전혀 기부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럼 그 돈 받아서 쓰면 되지 하는 것이 통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 수많은 그런 그 더리 플레이를 한 사람의 돈을 받은 모든 자선단체를 세운 사람들이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선단체를 세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 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 퍼스트 젠틀맨이 될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지나친 점이 있었는가 지적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클린턴 그 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클린턴 세 사람이 모두 연루가 됐으니까 좀 그 적절한 답변이 사실은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린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라고만 얘기한다기보다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점이 있다 하더라도 장점이 그 국가를 그 이끌 사람으로서는 더 많은 게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본인도 믿고 지지자들도 믿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힐러리 클린턴이 털고 가야지 될 부분은 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는 NPR조차도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는요. 아무리 그 슬레이트가 두둔하는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오늘 그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에도 또 다른 칼럼이 실렸는데 찰스 크라우스머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도 칼럼을 쓰고 팍스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작이 되고 이 사람은 똑같은 그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버니 샌더스가 예전에 몰라도 한참 몰랐었다. 첫 번째 토론할 때 이메일 스캔들이 나왔을 때 그 이메일 뭐 그건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슈에 집중해야지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의 핵심을 이 버니 샌더스가 몰랐던 것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을 개인 서버를 뒀을까? 뭔가를 숨기려고. 그럼 뭘 숨기려고 그랬을까? 클린턴 재단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숨기려고. 클린턴 재단의 비즈니스가 뭔데? 그야말로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자선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헤지펀드처럼 클린턴 회사 이게 돈을 많이 받아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컬럼니스트가 얘기하기는 클린턴 가문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돈줄이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화려한 사무실, 화려한 여행 비용 또 그리고 이윤도 남긴다. 이윤도 남긴다는 것은 계속
국무장관이 남편이 이거 하고 있는, 본인도 전에는 이끌었었어요. 클린턴 재단을. 그런 재단에 돈을 뭐 수천만 불씩 기부하게 하면서 만나주고, 뭐 비자 외무부가 하는, 국무부가 하는 거 봐주면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클린턴도 클린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클린턴이 부인이 장관이었을 때 예전에 연설했었을 때보다 한 번 가면은 연설료를 평균 4배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 이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에 하나의 또 클린턴 재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칼럼니스트는 그 찰스 크라우더머스는 클린턴 회사라고, 어떤 사람은 클린턴 뱅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 또 일부에서는 클린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아마 법적인 한도 내에서 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클린턴 그 부부가 굉장히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클린턴 부부도 이것들을 그 뇌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뇌물, 클린턴 뇌물의 표준이라고 제목을 달았던데,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패를 아주 그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게 아주 그 표준이 됐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그 비난들도 힐러리 클린턴, 또 빌 클린턴, 뭐 재단, 전 장관, 현 후보 사이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도널드 트럼프도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플릭스 세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9년에 이제 그 베이락이라는 부동산 회사 그 관련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무실이 트럼프 타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뭐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비즈니스맨이긴 하지만 마피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뭐 드러나기도 했고, 아니라고도 하고, 법적인 소송도 걸려 있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관련 일도 하는데,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까지 굉장히 거리를 두다가 언제였다고 하던가요? 지난달에 트럼프 사무실 캠페인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고 기부를 했는데 $5,40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맥시멈인 겁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것을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도널드 트럼프도 마피아와도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도 돈 받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갈린 그 캠페인의 CEO, 이번에는 그 스티븐 그 배눈이잖아요. 너무나 그 잘 알려진 뭐 보수라고도 보수를 넘어서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터넷의 그 웹사이트요, 브레이트바트는 굉장한 뭐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캠페인 CEO로 받아들였는데, 이 캠페인 CEO가 플로리다주에 한 번도 뭐 살지도 않았던 그런 집으로 그 자신의 유권자 등록 그 주소를 옮겨서 유권자 등록을 했답니다. 플로리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많이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어떤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 집은 엑스와이프가 여러 명인데 엑스와이프 가운데 한 명인 다이안 그 클로시가 뭐 별로 살지도 않았대요. 그냥 뭐 부자들이니까 뭐 집만 두고 그곳에 지금 그 주소를 두고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오렌지 카운티에 집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집도 있고 LA에도 뭐 공동 소유의 그 콘도미니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 신문 가디언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또 이 사람이 그 와이프를, 엑스와이프가 많으니까 제가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엑스와이프가 또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잡지 그 폴리티코라든가 또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1996년도에 자신과 같이 살 때 가정폭력으로 이 사람이 그 기소된 적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주변 인물들도 그렇고 트럼프에게 뭐 후보에게 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글쎄요. 깨끗한 게 어딨어라고 또 여기서도 말하자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이 정도의 스캔들은 없었었거든요. 또 하나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그 유권자 등록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보다 잘 되고 있다는 것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제가 보러 갈 영화 스팟라이트 거기에 위스파에서 촬영했는지 봐야지 되겠어요. 오늘의 미국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스팟나잇이죠. 스팟나잇과 며칠 전에 읽은 On the Road라는 그 Beat Generation 이 책은 제가 What is History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Beat Generation이 나와서 이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의 사회와도 함께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네요. 콘도미니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약하실 때 읽어보세요. CCNR이라고 해서 뭐 콘도미니엄 뭔가요? 중간 약자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룰 해서 CCNR이라는 게 있는데 콘도미니엄의 그 규정 같은 것을 쭉 적어놓은 책처럼 두꺼운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그 포스터라는 라스 네임이요. 그 집이 캘리포니아주의 그 세크라멘토 인근이라죠. 네, 그 가까이에 엘도라도 힐즈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콘도미니엄의 룰이 적혀 있는 CCNR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킹랏은 백인만 사용할 수 있다. 예외가 있는데 백인 가정이나 입주자, 뭐 렌트도 주니까요. 아니면 오너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그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간 그 포스터라는 그 라스트 네임의 가정에서 이걸 보고 이런 일 1961년부터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ABC 방송에서 보도하는 거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 그런 룰이 있어요. 우리 콘도에 모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긴 알았지만 뭐 그거 신경 씁니까? 지금 요즘에 뭐 세크라멘토 인근에 지금 이 콘도미니엄에 백인이 더 많아요. 백인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그거 뭐 지켜지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항상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죠 하는 그런 아주 그 훌륭한 뜻을 가진 그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시민 그런 사람의 뭔가 뭐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관계 당국이 지난 뭐 한 몇 년 동안 뭐 일을 했다든가요 해서 이게 연방법으로도 위반이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오늘의 미국 많이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주택법에도 연방 그 주택법에도 뭐 그 색깔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도 이 사람을 이쪽으로 소개를 하고 이런 거 다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그 콘도 룰을 이제 바꾸는 거 시작을 했답니다. 뭐 한 군데가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관계 당국이 이제 발벗고 나섰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잡지 그 아틀란틱이 보도를 한 것인데 뭐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한 4분의 3 정도는
아틀란틱이 직접 그 조사를 했어요. 이 잡지는 워낙에 그 신뢰도가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뭐 믿을만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4분의 3 정도는 성전환자들이 그들의 그 권리를 그 지킬 수 있도록 연방 법으로 보호를 해야지 된다. 보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그 연방법이 있어야지 된다고 4분의 3 정도가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수많은 주에서 뭐 성전환자 학생들 얼마 되지 않는데 이 학생들이 골림을 당하고 때로는 뭐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원하는 성에 의한 태어난 성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 통과되는 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언론 매체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4분의 3은 뭐 그 권리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개봉이 될요 선댄스 선셋 시네마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곳에서 개봉을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작은 영화인데도 스파라이트예요. 스파 우리 다니는 스파요. 스파 나이트 라이트이 아니라 밤이네요. 스파 나이트 스파의 밤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한인이 감독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을 하고 한인 배우들이 나오는 또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아주 그 작게 리뷰를 했고요. 며칠 전에 뭐 뉴욕 타임즈 미국의 뭐 거의 모든 영화를 리뷰하는 그런 그 중요한 곳에서는 다 리뷰를 하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도 인상적인 그 데뷔 코리아타운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파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이제 그 스파에서 나중에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민자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인데 이 아들이 이제 그 동성애자인 거죠. 제가 완전한 스토리는 저도 모릅니다. 보통 이제 스토리 같은 걸 안 읽고 영화 보러 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우연찮게 정말 이 감독과 배우가 나와서 NPR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기 전에 제가 마켓을 잠깐 들렀는데 그 마켓 들를 때 뭐 그로서리 스토어 얘기도 나오고 스파 얘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진에 아버지와 아들이군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작아요. 아들이 18살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막 근육 키우기도 하고 했었던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아들이에요. 감독이 직접 18살 청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이민자 아주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위축됐다고 할까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조금 적막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배경에 서 있는 사진을 썼는데 전형적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이민자 부모들, 그 이민 가정의 미국의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다. 부모는 이민자인데 자녀들은 이미 그 동화가 된 거죠. 어느 정도. 게다가 젊은 게이맨의 어떠한 그 성적인 것의 눈뜸이라고 할까요? 전통과 개인 아이덴티티 사이에서의 긴장. 코리안 가정에서 교회 가는 엄마 아빠를 둔 가정에서 대학교에 가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또 착해요. 복종적이고 내가 개인으로 눈을 뜨는 그런 것이죠. 해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면서 감독이고 18살까지 이제 그 18살 청소년을 연기한 이 감독이 첫 장면이 그렇답니다. 아버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데 이제 스팀룸, 그 코리안 가족들이 많이 가잖아요. 스파에. 더워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보면은 그게 다 함축된 거죠. 대학, 학위, 직업, 결혼, 뭐 코리안 워먼과 결혼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요. 트레일러를 조금 맞춰놨는데 트레일러 한번 조금 들어보실까요? 한국말이에요. 이중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돼 있어서 좀 들립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데? 주인공이요? 부모님도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님 돕기 위해서. 뭐 보험 그런 건 전혀 없고 대신에 일 끝나고 목욕은 마음대로 해. 건강에 좋잖아. 응?
네, 스파에서 이제 18살 청년이 정말 부모님이 가게에 문을 닫았고, 가게에 문을 닫으면서도요, 이웃에는 가게 아주 그 비싼 값에 팔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잘 안 돼서 닫은 거예요. 부모님도 도와드릴 겸, 또 부모님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스파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남성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뭐 그런 거예요. 싶었어. 아빠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술에 쪄들어서 살아? 남편이요. 아들이 뛰어갑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네, 영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당신 찌들어서 살아 하는 게 당신이 술에 찌들고 싶어서 찌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안 되고 가게 문 닫아야지 되고 아버지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술에 쪄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 가족의 절망, 메인스트림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사이에 이제 이 아들이 태성이라는 다른 청년을 만나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착한 아들에게 아버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정직한 얼굴, 그런데 이제 숨겨진 부모에게 자신의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남자만 오는 스파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뷰로 들을 때는요, 감독이었는지 배우였는지 감독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름에 항상 약해가지고요. 앤드류 안이죠. 그리고 그 조서가 조서가 감독이군요. 감독이고, 앤드류 안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네, 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한국 신문을 보면은요, 한국 신문도 보는가 봐요. 보면은 감독인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뭐 SAT를 누가 만점을 받았다 이런 기사만 나오는데 뭔가 그 인간적인 것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나는 무엇을 고민을 하는가? 그런 것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성전환을 원하거나 이미 한 그런 청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과 감독의 영화처럼, 그런 거, 감독이 얘기하더군요. 부모님이 이 영화 보셨냐니까 아직 못 봤는데 같이 볼 거냐고 물어봐요. NPR의 앵커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같이 보지 하면서 부모님이 뭐 굉장히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꼭 원하신다면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뭐 성의 정체성 또 뭐 성전환 이런 문제가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말이 아니라 코리아타운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는요, 제가 이제 읽은 On the Road라는 책이 1940년대에 써졌는데 50년대 초까지 썼겠네요.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57년에 이게 출판되고 나서 지금은 뭐 미국의 문학 작품 가운데서 꼭 읽어야지 될 책이 On the Road입니다. 잭 캐루악이 쓴 책인데 이 On the Road가 그야말로 미국의 동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어디죠? 멕시코 시티까지를 몇 번이나 횡단하면서 그 당시에 편안하고 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BEAT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빗 제너레이션 다음이 히피잖아요. 그런 청년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 책인데, 여기에 이미 동성애, 결혼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와도 잠을 자고 하는 것들이 이미 미국에는 나오거든요. 아주 오래된 그냥 팩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팩트 속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개방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코리안 아메리카는 여기에 어렸을 때 이민 왔거나 태어났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빨리 그런 것에 부모님보다 접하기 때문에 이 스파나잇은 부모님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중요한 그 보도상도 많이 받은 그 칼럼니스트입니다. 데이빗 라자러스 씨가 오늘 LA 타임즈의 이제 그 제약회사가 뭐 약값을 올리는 것을 이게 이제 막게 되는 그런 그 법안 같은 것이 통과되면은 결국은 환자에게 나쁘다 하면서 제약회사가 열심히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약회사의 탐욕이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일면에 실렸는데 수많은 돈을 지금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약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처방 약값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회사들에서 거의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17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지금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분들은 그 Drug Price Relief Act라고 해서 이제 약값을 예를 들어서 처방 약값을 뭐 메디칼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모든 거 가능하지 않는 거 많잖아요. 지금 보험도 안 되는 약도 있고요.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양군인청에서 이제 그 책정해 놓은 어떤 것처럼 제양군인청이 책정해 놓은 그런 것이 좀 그 약도 좀 싸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군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일반 제약회사에서 받는 약값보다는 당연히 싸지고요. 이런 것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려고 캘리포니아주 하나 것만 가지고도 이 제약회사가 지금 1억 달러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약값은 계속 이 정도는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요. 상원에서도 웨스트 코비나가 지역구인 그 에드 헤르난데스 상원 의원이 약값을 너무 비싸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제약회사가 약값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왜 올려야지만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가 지난주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로비스트들의 로비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누구 투표할 때 이 사람 제약회사 거 보고 돈 받았나? 뭐 자동차 회사에서 돈 받았나? 이런 거 사실은 다 봐야지 되는 거죠. 뭐 심지어는 그 C형 간염 그 치료제는 한 알에 $1,000잖아요. 저 이 약 먹고 치료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는 돼요. 근데 한 알에 $1,000나 하는 거. 그러면 뭐 제약회사에서는 이거 연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탑 10개의 잘 팔리는 약 가운데 4개는 2011년 이후 약값이 2배가 올랐고 그 가운데 6개는 적어도 50%나 올랐는데 제약회사는 마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같다.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약이 사람 손에 닿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구원투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약회사의 탐욕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제 가장 그 예로 든 약이 에피펜스라는 엘러지 약이 있다면서요. 가장 그 평범한 엘러지 약을 밀란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 밀란의 CEO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컬럼니스트가 이 밀란의 CEO가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 조세 마친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그 의원의 딸인데 2007년도에는 받는 돈이 $250만 달러였는데 2015년도 불과 몇 년이에요. 8년 뒤에는 $1,900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돈 많이 주려면 약값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약값을 올리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고, 처방약으로 충분히 이제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법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지 된다는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브라질 올림픽은 끝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대통령 뭐 탄핵이 볼거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미국의 그 수영 선수 라이언 웍트는 결국은 그 브라질에서 아마 기소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뉴스를 준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뭐 헤드라인이나 앞에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아주 긴 내용인데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왜 팔로우업을 했지? 다른 거 됐는 게 훨씬 날 뻔했어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그런데요. 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그 강아지 사랑 뒤에 있는 미스테리어스한 역사. 얼마나 근사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쭉 읽었는데요. 일단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10시에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과연 언제부터 그 인간과 강아지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을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5,000년 전부터 그 야생의 늑대가 길들여졌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했는데 화석과 DNA, 유럽과 아시아의 그 강아지 다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은 2000년도 로마 시대 때부터 인간과 강아지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 8,000년 전에는요, 사냥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서 20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간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대요. 의견이 엇갈린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오래된 동물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고의 친구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얘기였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에서 하는 것 같은 말들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취재하는 리포터 내지는 그 저널리스트들과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에서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1년 넘게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NPR 방송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굉장히 두둔한다고 할까요? 그런 언론도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진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론 매체 슬레이트의 오늘 마크 조셉 스턴 칼럼니스트가 클린턴 재단은 스캔들이 아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다.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낸 성공한 그런 재단, 성공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통신이나 여러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사람을 만나고 했었던 거 다 뒤에 보니까 만난 민간인의 반 이상은 클린턴 재단에 돈을 엄청나게 기부를 했고, 그 가운데는 범죄자도 있고 다른 나라 미국에서 이권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실제로 그래서 그 이권을 가져간 우크라이나에 누구도 있고, 세계가 다 아는 정말로 범죄자도 있고 등등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그러나 클린턴 재단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에이즈를 중심으로 썼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에이즈를 퇴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이제 이것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면서 메이크업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재단에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에이즈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약에 관한 보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근엄해야 된다, 점잖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미국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앞에 헤드라인을 두 가지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더듬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더듬었습니다. 이 더듬은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더듬고 나서는 어제도 좀 더듬었는데 하면서 그것에 신경을 쓰여서 더 더듬었고, 이제 두 번째 더듬을 때는요. 첫 번째는 왜 더듬었는가 하면은 오늘 헤드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그 헤드라인
5번째에 한인 그 동성애자 영화인들이 만든 동성애자 영화인이 만든 코리아타운 드라마 스팟라이트이 미국 언론에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늘의 미국의 후원업체인 우이스파가 나옵니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헤드라인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이스파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제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면서 시나리오 작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영화 그 배우요. 그리고 감독이 배우 주인공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제 두 사람이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러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우이스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또 스파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우이스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아직 영화도 안 보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헤드라인 첫 번째부터 제가 좀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관한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On the Road라는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이게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는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을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봐라 나는 이렇게 허구한 날 그 유권자들과 만나서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뒤에 꽁꽁 숨어서 모습이 보이느냐 돈만 거들어 다니지 하는 이런 것들을 NPR 방송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350번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NPR 방송이 분석을 해봤더니 텔레비전 인터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전국적인 텔레비전 80번, 로컬 텔레비전 101번, 라디오 인터뷰 전국적인 것이 109번, 로컬 인터뷰가 18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 인터뷰라는 것은 주로 히스패닉계나 라티노 그 커뮤니티, 로컬이 더 많습니다. 이 전국적인 인터뷰보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고 하는 것이고, 신문은 굉장히 싫어해요. 신문과의 인터뷰는 불과 10몇 번, 20몇 번 했은 그럴 정도고, 디지털 언론과의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어떤 때는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이제는 그런 것 없어졌어요. 당신 그 자격이 없어. 게을러가지고 보도를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동네 그야말로 저작거린 미국의 1957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6년 전에 써졌지만 너무나 그 당시로도 상당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발표도 안 되고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함께 전해드리겠고 오늘도 역시 공통적인 세계적인 뉴스인 미국 선거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굉장히 인종 편견자이고 여성 혐오자이며 거짓말장이고 미국의 유권자들을 편견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주 괴상한 캠페인을 한다고 한없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어제 제가 이민을 강조할 줄 알았더니 이민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때리기를 먼저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클린턴 재단이 힐러리 클린턴 가족의 헤지 펀드와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벽은 세울 것이다. 그 벽을 세우는 비용은 멕시코가 낼 것이다. 또 다른 이제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추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말을 했지만 그래서 완전하게 셋업되지 않은 이제 셋업된 이민에 관한 연설을 곧 한다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지 되겠고 그 사이에 이제는 NPR 방송까지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과 이 클린턴 재단을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권자의 지지율과는 별도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입장이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난처해졌습니다. 클린턴 재단이 트럼프 후보의 표현처럼 클린턴 헤지 펀드라는 지적이 자주 들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이민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하고 새로운 그의 선거 참모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아직도 백인만이 주차할 수 있다는 룰이 존재합니다. 미국인의 4분의 3은 성전환자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동성애자 영화인들이 만든 코리아타운 드라마 스팟라이트이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개봉합니다. 이 영화에는 오늘의 미국 후원업체인 위스파도 나옵니다. 2, 4분기 미국 경기 성장은 예상보다는 나빴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 3, 4분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제약회사가 탐욕으로 약값만 올리는 행태에 대한 글이 LA타임스 비즈니스면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주요 보도상을 받은 칼럼니스트입니다. 강아지가 늑대에서 인간의 친구가 되게 된 미스테리어스한 역사를 타임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일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뉴스